자, 이제 우리 225페이지 거래 계약서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허탈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1번 문제 틀린 것인데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불일치할 경우 개공은 당사자들의 직접 명담, 매매 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 필요한 서류 제시봐라.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뭐 당연하죠. 일단 등기부상에 있는 것은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시력이죠. 그리고 이 공시력도 어디까지나 소유자 추정의 내용입니다. 자, 2번. 매도인의 검치산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았으면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 했는데 일단 검치산자 제도는 우리가 지금 변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이 법정 대리인 단독으로 이행한다. 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지문이네요. 자, 3번, 4번 요것 좀 3번 볼까요? 무능력자 법정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법정 대리인 유무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되고요. 그리고 4번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격 유무, 대표자 처분권의 유무 다 확인해야 되겠죠. 5번도 뭐 간단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상가사 대리까지 법리를 초과하게 되면 대리권 팔아야 되죠. 자, 2번 문제는 풀지 말고요. 같은 케이스의 문제니까. 자, 3번 보도록 하죠. 틀린 것 보도록 합시다. 그 2번 문제 5번 좀 잡으세요. 5번. 3, 4, 5는 잡아야 돼요. 3, 4, 5. 5번 좀 잡아야 돼요.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이 정하는 바에 있으며 이에 따르고 없으면 종중 총회 결의 의한다라고 있는데 요 지문 자체로도 시험이 잘 나오지만 종중은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종중할 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종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의신약처럼 이 종순 앞으로 돌리죠. 세금의 이 탈세가 없다는 범위, 여러 가지 뭐 등기부를 악용하는 그런 거 없다는 가정입니다. 이때 이제 종중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와 계약을 해요. 자,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진정 소유자가 어딥니까? 종중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걸 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소유권 이전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이 불법행위에 대한 이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한데 이게 바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대화가 달라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기 때문에 이 임차인 보호 조건이 더 강화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종중이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다? 임대차. 요거 하나 참고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다 주장이 가능해요. 자, 이제 3번 문제 다시 봐요. 틀린 거. 1번.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대리권 또는 대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2번. 공동상속의 재산 매수할 경우 반드시 공동상속인 대표하는 상속인과 계약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는데 이때 공동상속은 전부 다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합의요. 총류가 있죠. 이 총류가 있을 때 우리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단체성. 자,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개인성을 띠고 있죠. 개인. 자, 그런데 이 공유의 경우는 이 지분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각자 가능해요. 개인별로. 하지만 이 지분물, 공유물이라고 할까요? 이 공유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동의가 필요하죠. 자,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묻고자 하는 게 이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자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전체 동의 형태로 나와서 틀렸고요. 그리고 또 각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안 할 것 같으면 유임자도 받아와야 합니다. 자, 3번. 토지 일부를 매매할 경우 분필 등기 한 후에 이전 등기 되고요. 임차권 양도할 경우 임대인의 승낙. 4번. 요 그대로 보면 되겠죠. 5번도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4번 문제 전부 다 옳습니다. 좀 그대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은 스킵해도 돼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6번. 부동산 거래계약 작성이다. 옳은 설명이라고 나오네요. 그 참고로 4번 문제 정도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거 보죠. 6번. 개공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가 중개한 거래 당사자 대신하여 거래 계약서 서민 및 날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계약의 서민 날인은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어느 일방에까지는 보호를 해주겠지만 모두를 할 수는 없겠죠. 쌍방 대리하게 되면 3년이 2천이지 않습니까? 2번. 계약서는 반드시 일정 양식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 게 좋다. 이게 답이고요.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등록 관청이 정한 정속 중개 계약서 서식에 따라 작성. 아니죠. 정속 중개는 우리 중개 계약입니다. 거래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거죠. 4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비록 거래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서면 계약서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거래 무효. 여러분 유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사자의 거래 당사자의 계약, 이 당사자 계약에 관한 것이 나오면요.
이 계약이 나오면 이건 다 유효예요, 유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유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 가지 들었죠. 이 무등록 개공하고 계약했다. 당사 효력이 있을까? 있다. 자, 두 번째,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계약 효력이 있을까? 있다. 그리고 이 거래계약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5번은 뭐 특별한 내용 없이 다 이해될 겁니다. 자, 7번은 앞서 했던 거니까 요거 좀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7번 그대로 보죠. 자, 틀린 거 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상속은 외국인 토지법 적용 대상이고 토지거래 허가, 농지증, 검인 대상은 아니다. 일단 외국인 토지법은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의 유형을 계약, 계약괴, 병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속은 상속일로부터 6월이죠. 2번 판결은 모두 다 해야 되고요. 경매는 여러분 이 농지증 중심으로 가고 경매는 외국인 토지법, 농지증은 대상이고 맞죠? 토지거래 허가, 검인은 아니다. 자, 4번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죠. 유상거래. 우리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유상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증여는 부모한테 떨어진 형태니까. 일종 계약 형태죠. 그리고 5번 볼까요? 4번 다시 봅시다.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건 조금 해석의 문제인데 이건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좀 해석해 드릴게요. 오해 소지겠다, 여러분. 이 증여 부분은요, 이 부담부 증여냐 아니냐 이 좀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문제 나오게 되면 아니다라고 찍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 증여 방식이 계약을 염두하여 가게 되면 좀 대화가 달라져 버려요. 4번이 명확하진 않는데 이렇게 나오면 좀 저도 애매모호합니다. 자, 5번 가등기는 농지증명 검인 대상이지만 농지증과 검인 대상이지만 토지거래 대상 아니다. 가등기는 검인 대상은 아니에요. 본등기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명확하게 틀려서 4번 옳다라고 되네요. 만약에 이 5번이 없다면 4번 좀 찍겠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 좀 해주세요. 자, 8번은 특별한 거 없고요. 8번 앞에 있는 겁니다. 9번 좀 보죠. 9번에 3번 좀 보시면 건물의 경우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면 장차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하는데 우리가 약정에 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그 원칙대로 가버린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9번 문제에서 기억할 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담보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원칙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근데 이것을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서로 협의가 없다면 원칙대로 갑니다. 없다면. 하지만 이 예외가 협의대로 가죠. 협의대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자, 이제 9번 문제는 우리 예전 문제인데 딱 기출 한번 나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91에 30일 고쳤죠. 개의치 말고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틀린 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 검의 신청 발행한다. 경매, 공매, 공유, 수용 없죠. 광업재단, 공재단 소유권 이전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의무로 검인 요한다. 이게 틀렸죠. 이번에는 3번만 보충 좀 합시다. 이 검인에 대해서는 앞서 했던 것인데 이거는 그 개인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물이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그리고 이제 이거 계약의 원인이죠. 계약 원인. 계약 원인이기 때문에 매매, 교환, 증여가 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소유권 외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는 소유권과 지상권이고요. 검인의 경우는 소유권이고요. 이런 관계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승계 형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풀립니다. 그리고 4번에서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그 검인을 여러 군데 거치게 되면 우리 앞서 이런 그림을 그렸죠. 여러 군데 뭐 A 구역, B, C 걸치게 되면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가면 되되 여기 가게 되면 4번 하나 추가해가 가야 한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자, 5번에 토지거래 허가 바르면 검인과 농지증 바른 걸로 보죠. 간주. 해서 3번이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나는 게 단목계대 중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3번에서 이 문제가 옛날 문제인데 단목계대 중기 계대 중기. 자, 이거는 계공이 개입됐을 때 조건과 기한 이게 부관이 붙었을 때 하는 것이죠. 이 나머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인도리식 같은 건 없어요. 이게 우리가 1, 2, 3, 4의 경우는 요 내용인데 이게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이 3번, 4번 조심하셔야, 4번 조심하셔야 돼요. 4번 보시면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공이 있을 때, 조건과 기한이 있을 때, 이건 존재했다 하는 것이고, 이건 반드시 들어가고, 이렇게 구별해 줘야겠죠. 자, 물건의 인도를 이시는 거래 계약서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이거는 특별한 거 없는데 3번 보세요. 검인 신청을 계약 당사 중 매수인이 하여야 한다. 아니면 일방이 하면 돼요, 일방.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 당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하든지 그 나머지 한 사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요. 자, 1번부터 다시 봐요. 토지거래 허가증 교부 받을 경우 다시 계약서 금인 받을 필요가 없죠. 간주 규정 때문에. 주택 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 받을 필요가 없다. 4번 봐요. 중간 생애 등기하면 1년에 3천. 이건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5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필요적 기재 사항만 있으면 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는 꾸준히 나오는 문제죠. 이게 지금 답이 3번인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 5번인가요? 5번에서 기억할 게 이것입니다. 명의신탁 문제는 우리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중복성 문제 때문에 민법 중심으로 갑니다. 우리 지금 하는 이번 강의는요, 타 과목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선별적으로 봐도 무방한 쪽입니다. 명의신탁에서 예외가 있고 우리가 제외가 있다 했습니다. 예외는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종중과 문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 같은 경우도 법률은 중심이다 기억하시고요. 제외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 신탁 이렇게 보셔야 되죠.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외우는 것이죠. 자, 이제 232페이지 틀린 것인데 우리의 신탁제는 3년의 2억인가요? 자, 이런 것도 외울 때 어렵게 하지 말고요. 5년이 2억인지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한 번만 저랑 같이 해봅시다. 6번 문제 한번 보죠. 어떻게 우리가 했습니까? 외우기 어려우시면 한 번만 적으면 돼요.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죠. 그래서 5이가설은 한 게 기억나십니까? 5년에 2억 원, 3년에 1억 원, 그리고 1년에 3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과징금 세 글자죠. 세 글자니까 30%.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이쪽입니다. 이해강제금의 경우는 우리가 1년차 때 10%, 2년차 때 10%에서 20% 되죠. 그래서 1년차 때 10%고요. 2년차 때 누적해서 2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틀린 게 5년에 3억 해서 틀렸네요. 2억은 2억이고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관한 물건 변동 무효는 제3자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대내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등기할 경우 조세 포탈 등 아니어야 되겠죠. 네 번째, 양가상신 얘기죠. 제외되고요. 5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 수탁 발언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 신탁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자, 우리가 명의 신탁이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자 간 이야기는 우리 많이 했었어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수탁자가 가진 상태에서 제3자에게 파는 것을 우리가 이자 간, 이건 명의 신탁 이지만 이거 횡령죄 발생하죠, 이 사람에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3자가는 신탁자가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 체결한 다음에 등기를 수탁자에게 넘깁니다. 등기를 수탁자. 자, 이 상태에서 매매는 이 사람하고 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쪽에 했기 때문에 대리적과 대외적 불일치가 되잖아요. 등기 없는 거죠. 효력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또 횡령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변형한 것으로서 신탁자가 처음부터 자금을 수탁자에게 줍니다. 지원한다 이거예요. 자금을 지원. 그 상태에서 수탁자가 상대방한테 갑니다.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내와 대외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진정 소유자로 보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거 진짜 이 사람이 했는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 횡령죄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횡령죄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입법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 하면 손해배상 다 가능해요. 손배. 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요걸 하나 예를 합시다. 한 2억을 지원했는데 물건을 잘 샀어요. 잘 사가 이게 한 4억이 되었다. 5억이 되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제3자한테 팔았어요. 팔았으면 이 사람 내 돈 아깝잖아요. 돈 돌려달라 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돈 가지고 해서 5억이 됐으니까 5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과거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준 돈에 대해서만 가져가라. 그래서 2억은 너, 3억은 내 거. 이 사람은 이제 3억을 번 거죠. 그런 꼴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 담아 있고요. 자, 7번은 같은 문제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는 금인 문제죠. 자, 7, 8 문제인데 7번을 하고 8번 여러분이 하고 18번은 쉽거든요. 금인은 쉬우니까 여러분이 하고 7, 9 제가 하겠습니다. 이 금인은 쉬워요. 명의 신탁이 조금 까다롭지. 자, 바르게 설명 볼까요?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서로 즉 이 등기부를 악용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2번. 명의 수탁자 신탁자 A가 명의 수탁자 B 명의로 가장 매매 등기 이전할 경우 그 등기 이전 무효가 되고 소유권 A에게 기속한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요건데요. 일단 이게 형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돈은 줬잖아요. 이 사람 자기의 잘못을 밝히게 되면 소유권 넘어오지만 밝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제3자한테 판매되죠. 즉 이중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자, 3번. 이 법은 등기 명의 신탁이나 계약 명의 신탁 약정 경우 선악 불문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제3자는요. 악의적, 정말 악의적이라 해도 괜찮은데 그 악의를 넘어서 적극적 가담을 유도하게끔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 가담의 키워드가 나와야만 제3자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선일 때만 무효가 되죠. 자, 4번. 매도인 A가 명의 수탁자 B와 명의 수탁자 C 사이. 이게 매도인입니다. 요 상대방. 약정에 따른 사실을 모르고, 즉 선이라는 얘기죠. 선이라면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이 사람. 4번이 틀렸네요. 5번 그대로 보시고요. 자, 9번 문제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간 10%죠. 요 얘기하는 거네. 요 얘기. 이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대로 보시면 되네요. 자, 10번 문제는 제재 문제인데 이거는 의외로 간단하죠. 신탁자와 그 교사대 3년에 1억 원이 아니고요. 요 얘기죠. 5년에 2억 원. 요 얘기고 2번 배우자 법률행 기준이죠.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을 하지 않을 경우 유효하다. 3번 명의 수탁자 점유로 타주 점유 해당하기 때문에 수탁자 또는 상속에 있는 소유권 점유 취득 못하게 됐죠. 4번, 5번은 특별한 거 없네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고 11번 같은 문제고요. 12번 같은 문제 나오면 여러분 저도 이거 그립니다. 이거 여러분 눈으로 하지 마세요. 12번 저도 이거 한 번씩 글자 많이 읽으면 어지러울 때 있거든요. 12번 같은 문제는 문제가 길어서 일단 기분 안 좋은데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민법 같은 경우 사례 문제 쉬워요. 이게 여러분이 민법 문제 어려워하는 것이 그 답을 자꾸 맞추려고 해서 그래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탁자 갑, 수탁자 을. 명시다 약정을 한 뒤에 신탁자 수탁자 자금 지원, 이 자금을 지원했네요. 이건 뭡니까? 계약 위임형이죠. 자, 그리고 수탁자는 매도인 갑, 병인가요? 병이네요. 병. 병에게 명시다 약정 모르고 이게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의가 아니고요. 악의가 되면 다 털어져 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자금 지원하죠. 이게 매매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 그럼 이 사람 진정 소유자가 되죠. 진정 소유자.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이 행복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 팔았겠죠. 정의. 정의죠. 정의. 이 사람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옳은 것이 볼까요? 신탁자 갑과 을간. 갑과 을간은 효력은 무효 맞죠. 그리고 을의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효력 유효하다. 방금 했죠. 이게 1번이 답이고 수탁자 을과 정간의 매매가 유효하고 정의 명시된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 없다. 이 사람은 선악 불문이죠. 불문. 되죠. 실제 이 재판 들어가게 되면요. 주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가져오게끔 하는 방법을 쓰죠. 3번. 정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불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너한테 주장할 수 있고 너한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4번. 을의 처분 행위 횡령죄 아니에요. 여기 있기 때문에 소유권 횡령죄 없습니다. 자, 을은 5, 2가 31개. 이렇게 말해야겠죠. 자, 13번은 같은 문제고요. 자, 이제 주임법 문제인가요? 주임법 문제는 우리 해설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1번부터 다시 봅시다. 틀린 거 봐요. 계약기간 1년 정할 경우 임대인은 2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 1년 한병할 수 있다. 자, 일단 이건 팽매제 강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 중심으로 흘러가요. 임대는 이러하다 저러하다 할 게 없어요. 2번. 주임법,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 갖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행해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의 보증금 받을 수 있다. 맞죠? 일단 여러분이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학자가 붙인 말이에요. 이건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두 가지, 요거는 변제라는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집이 경매, 공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하는 것입니다. 경공매일 때 이 보호를 받는 그런 조치예요. 하지만 이렇게 제일 먼저 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하고 했는데도 이 돈이 부족하다면 심리적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때 대항력은요. 여기 있는 경공매를 비롯하여
경고미를 비롯하여 그 나머지 행위도 플러스 알파에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전 소유자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는 상태에서 신소유자에게 넘어왔어요. 임대차가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왠지 이 새 임차인이 보기에 싫어.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타 용도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이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의 경우는 후순위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 하지만 이 사람은 타순위, 배타적 권리로서 타권리자, 타권리자, 모든 권리자라고 하면 좀 어색하겠지만 타순위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배타적 권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배타적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보다 앞선 사람에게는 좀 해석의 문제는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자, 이런 것들 검토하고요. 자, 3번. 임대차가 종료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이 서로 수평적 가구 지우기를 있죠. 4번.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보증금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저당권 가는 것은요.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가 들어감으로써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완벽한 법제는 아니에요. 완벽한 건 없어요. 전세금 설정 등기를 해둔 상태에서 경매 신청한 다음에 모자라면 그때 채권적 성격으로 예를 해도 되긴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가는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있다 하면 얘가 신청하더라도 예순위부터 가잖아요. 대상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을 못해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이 있을 때 권리 주장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소가 됐기 때문에 권리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4번 틀렸고요. 자,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할 경우 그 주택 가정 공동생활 우리 1개월 이내 주장할 수 있는 거 맞고 미흡 임대차 기간 중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증감되거나 경제사정 변화를 할 때 증감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답 4번. 한 개 틀렸네요. 한 개. 자, 2번은 올바르지 못한 것 고르시오. 자, 일반 임차 주택의 일부가 다른 용도 사용될 경우 주임법상 규정 적용. 2번. 주임법은 미등기 전세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돼요. 다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실지 사용 용도가 주임이면 되고요. 즉 거주용 목적이면 되고 그것이 미등기나 무허가도 되고 외국인도 되고 일부 법인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무상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숙박같이 이런 일시적도 인정받지 못하죠. 자, 3, 4, 5는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그 3번 문제 옳은 거 찾는데요. 이거 하나씩 볼까요? 2번. 이건 여러분 어렵습니다. 일단 하나만 딱 두 개만 보세요. 그 2번하고 하나씩 봅시다. 2번.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증감 청구죠. 조금씩 어려운 것만 좀 합시다. 3번에서. 이때 우리가 증감 청구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청구하는 것은 증감 청구인데 이때 증감 청구는 우리가 임대인도 할 수 있고요. 임차인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평면적 가격 규정, 이 사람을 보호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증가에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감소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4번 금액 재구성 변제는 금액이 제한이 있어. 이거 예전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은 1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3,200이 3,400으로 바뀌죠. 기타 지역이 5,000에 1,700이에요. 그리고 이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에다가 그 세종 신도시 넣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시점인가에 따라 금액은 달라져요. 그래서 무조건 보호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답 5번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틀린 거 볼까요?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아파트의 명칭은 동호수 기재에 누락할 경우 확정일자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요거 한번 칠판 좀 봐주세요. 4번에서. 우리가 대항력이 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대항 요건이 인도와 전입 신고 이렇게 됩니다. 전입. 자, 그리고 이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변제. 대항 요건 요 두 가지예요. 대항 요건하고요.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가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 더하기 소액 보증금이거든요. 자, 이제 칠판 보세요. 붉은색. 자, 여러분이 동호수를 잘못 적었다는 거, 전입 신고를 잘못 적었다. 그러면 대항력 사라진다. 자, 대항 요건 깨졌죠? 그럼 우선 변제 없어요. 얘가 깨졌으니까 요건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밑줄 안 친 게 있어. 이겁니다. 확정일자는 동호수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잡아둬야 되고요. 자, 3번. 보증금의 증액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할 경우 종전계약 당시 소급하여 효력 주장할 수 있다. 별도 효력 주장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소급이라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
이것을 과거걸 인정한다는 키워드가 나오면 연속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앞으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요거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4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받을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경매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이 첫 매각기일 가는 말이 중요합니다. 첫 매각기일 경매가 이루어진 날인데 이때까지 주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우선 변제권으로서 이거 얘기할 때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 거주할래. 아, 이거 배당 받아갈래. 이 사람 거주할 배당입니다. 자, 지켜보니까 이게 이제 말소 기준 본래 여기에요. 다 인수나 배당의 문제가 됐죠. 거주의 문제 있는데 야, 지켜보니까 돈 받아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와서 그러면서 2번, 3번한테 나 돈 받아갈래 주장할 수 있을까? 못해요. 요거 지나면 못해요. 자,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수령할 수 없다. 동시행위 관계다. 그 말이죠. 자, 5번은 한번 참고 삼아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좀 볼까요? 1번만 보죠. 갑은 을에게 광역시대 행정구역이 있는 군지역 경우 주인법상 광역 기준 따라 재우선한다. 이게 틀렸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기억해줘요. 6번.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지금 말 쓰는 사례인데요. 인천 그리고 강화군. 자, 잘 안 되면 요거 몇 페이지 보냐 하면요. 그 237을 깔아놓고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인천이 과밀 억제권역으로서 8천에 그거 보시면 2,700 맞죠? 2,700이고요. 자, 이제 강화군이 기타인데요. 강화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그 밑에 금액이 바뀌었죠. 5천에 1,70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인천에 속하지만 실제 명칭대로 간다 이렇게 있는 말 기억해 줘야 돼요. 명칭. 자, 이게 왜 제가 인천에 했냐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광역시로 안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7번 문제는 3번이죠. 우리 주인법상 2기 맞죠? 참 2기. 2기.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네요. 인정되죠. 자, 별개 문제고 그 7번에 1, 2, 4, 5를 뭐 한 번에 다 끝내드릴까요? 그 5번에 2촌이 아니고 3촌이죠. 3촌 이내까지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2촌이면 충분하죠. 요 문제는 여기 좀 예전 문제인데 7번 우리 정리 한번 합시다. 요 꾸준히 나오는 문제니까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임대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6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1월이죠. 자, 기간 만료합니다. 자, 일단 기간 종료되었을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무기적 갱신된다. 우리 이런 수업할 때 했죠.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고 이 말 떨어지면 3월 이내 준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거와 여기서 지금 묻는 게 3번이 차임 지급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차임을 안 줬다 이것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무기적 갱신이고 이거는 돈을 안 준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개시 인정되고요. 그리고 그 5번에 보시면 가정 공동생활은 3촌까지 가능합니다. 3촌. 가능하고요. 자, 8번은 여러분 방금 했는 건데 좀 볼까요? 타당한 거 1번. 대항 요건 갖춘 그 다음날 0시부터이죠. 계약 증서 확정일자 갖추면 확정일자 갖춘 다음날부터 보증금 우선 변제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당일이고 우선 변제 모두 다 충족됐을 때. 2번.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의 우선 변제 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 확정일자 갖춰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소유권 이전 부분만 있으면 되겠죠. 일단 그 전입신고 인도일자만 있으면 돼요. 인도일자. 우선 변제 갖춰야 되죠. 전부 다 이거 2번은 조금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그렇게 말해도 되고 2번은 좀 빠르게 좀 설명해서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갖추면 돼요. 이걸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갖추어야겠죠. 지금 해석상.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밑줄 한번 해보세요. 보증금의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입니다. 지금 8번에서 묻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최우선 변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만 보호를 받아요. 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기각하면 항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거지 임차인이 아니에요. 자, 됐고요. 자, 9번 같은 문제고. 자, 우리 10번 개의치 마십시오. 10번. 우리 12번, 10번 한번 보죠.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하는 확정일자 갖출 때는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즉 후순위한테는 이기고 선순위한테는 못 이긴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2번 건저당권 설정 등기와 제3자 집행 채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 사이에 대항 요건 갖춘 주택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3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종료되면 그 후 보증금 증액한 경우 증액된 부분은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죠. 그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동일한 일자의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저당권 설정 등기되면 저당권을 이겨버리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내일 기준이니까. 이게 틀렸네요. 자, 5번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13번 굳이 안 해도 됩니다. 13번에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시험하고 갭이 좀 있네요. 갭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13번 볼까요? 옳은 것입니다. 13번이 지금 두 개인가요? 11번 맞죠? 11, 12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자, 13번 이제 보도록 해요. 옳은 것입니다.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 사용하면 주인보다 적용받지 못한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 점유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 잃는다.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이지 이사가기가 허락하는 거예요. 3번 을이 X주택의 대항력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요한다. 아니에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예요. 4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종료된 다음이 을이 주민등록 다른 곳에 옮겼다면 병의 임차 보증금 반환 재물은 소멸.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종료되면 유지가 돼버리죠. 자, 문제 특별한 거 없고요. 자, 15번에 2번만 좀 봅시다. 2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기존 채권 우선 변제 발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 하기로 채무자와 약정하고 채권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칠 경우 대항이 인정된다 했는데 우선 변제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당신 집 날리면 내가 돈을 못 받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우리 그 확정일자 받듯이 해서 내가 돈을 좀 당겨 쓰자. 이건 주거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돈 빌려준 걸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죠. 담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 원치제를 위배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7번 문제. 그거 틀린 거 찾나요? 자,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마친 날과 제3자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 취득한 매수인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의외로 간단해요. 자, 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입신고와 인도부터 할까요?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일자 있는데 인도를 4월 6일 하면 얘는 4월 6일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4월 7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얘가 이기죠. 자,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통하여 대항력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3번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죠. 리얼 주택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시될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주장하죠. 순서 바뀌었네요. 예. 자, 이제 우리 상인법 보는 걸까요? 자, 상인법 문제는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상인법하고 경매 공매는 뒤에 앞서 매수 신청 대리 요약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해요. 자, 1번 봐요. 틀린 거. 상가 건물 대하여 확정일자 받으려면 관할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 가야 되죠. 이건 영리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2번 봐요. 상가 건물에 대한 대항 요건을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로부터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거 1번 틀렸네요. 1번 틀렸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설명은 바로 해놓고 틀렸어요. 왜 동사무소가 왜 나옵니까? 1번 제가 틀렸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상인법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영리 추구하고요. 그리고 환산 보증금 적용을 하거든요. 제가 바로 읽어놓고도 깜빡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전입신고가 있고요. 이 전입신고는 영리추구다 보니까 세무서로 가야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왜 나옵니까? 틀렸죠? 자, 상가 건물에 대한 대항 요건은 건물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0시부터 되고 3번 상가 건물 임차 후 소유자가 바뀐 경우 바뀐 소유자 보증금 받으면 되고 자, 4번, 5번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2번은 외우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옳은 거 1번.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할 때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했는데 등기는 당일부터 효력 발생하죠. 2번.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출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금 수령 안에 동시행입니다. 이거 만약에 안 주면 싸움 납니다. 3번 임대차 기간 6월을 정할 경우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아니 임차인은 관계없다니까요. 1년 안에서 임의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4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시될 경우 종속기간 임대인이 그 사실 안때로부터 1년 보는 게 맞을까요? 기간 만료 때로부터 보죠. 기간 만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시적 갱신 얘기인데 이 만료 기점으로 2년이에요. 만료 기점. 만료 기점 2년, 1년 이렇게 봐요. 결국 5번이 답이네요. 4번 문제는 간단하죠. 그거 2기가 아니고 3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요. 5번 체크하고 7번 그렇게 좀 보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됐고 5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죠? 2번이 답인데 뭐 좀 볼까요? 1번 임차인의 대항요건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 상가 건물 점유하고 전입 신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봐도 관계없고요. 2번 그러니까 점유는 내가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해도 돼요. 자,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을 명백할 경우 상인법 보호받지 못하죠.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 맺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하여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4번 이건 2기가 아니고 3기고 5번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발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으며 차임 발생하지 않는다. 차임 발생해요. 수수료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항력으로 주장할 때 결과 효력이 있을까? 이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고 대항력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집, 예를 들어 집이든 상가든 3억짜리라고 가정하고요. 지금 제가 못 받은 돈이 한 2억 7천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금 대항력으로 3천만 원 보장받기 위해서 남의 집에 3억짜리 집 사는 거잖아요. 이만큼 수수료 줘야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인수했는 사람이 너무나 세게 때려버리면 한 달도 안 되고 3천만 녹아내려버립니다. 대항력 유명 무실하다.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자, 6번, 7번은 그대로 보시. 이 번호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5번이 있고 6번, 8번 있는데 이 책이 좀 그렇네요. 자, 6번은 3번 정도만 좀 살펴보시면 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돈이니까. 자, 8번 좀 봐요. 주인법 상인법이다. 서로 차이가 없는 것. 똑같다 이런 것인데 법인의 대항력 인정 범위. 이 대항력 인정 범위는요. 주인법 상인법 조금 달라요. 이 상인법 순수 상가 영리 주거지만 우리 주택의 경우는 이 법인에서 일부 인정되죠. 일부 인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우리가 상인법이고 임자권 등기 명령은 둘 다죠. 임자권 승계는 주인법이고 월차임 전환시 서로 다르죠. 답 3번요. 자, 5번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 자, 우리 10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우리 인사드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죠. 바르게 설명입니다. 바르지 못한 거네요. 1번 주인법상 대항 요건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이길 영시. 상인법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인정 후 이길 영시. 2번 주택의 경우 최단 2년 그리고 상인법 1년. 그리고 3번 주인법 상인 모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의 갱신 거짓 또는 조건 변경 갱신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만료될 때 기준으로서 그 2년, 1년 유지되죠. 여기 묵시적 갱신 얘기고. 4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주인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만 가능하죠. 자, 5번은 바뀐 거니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말 좀 빨랐죠, 여러분? 요게 제가 하다 보면 저도 모르고 빨라집니다. 그 양해 좀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쉬고 우리 마지막 장으로 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